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장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여기 기자회견을 위해서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참석해 주십니다. 여러 저희 지지자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시민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출마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3일 저는 최정말 시사단 공무원은 아군지역 내 수색 현장에서 내인줄의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저는 11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무사히 생으로 살아남아 간병인 대소변을 받아내는 6개월간의 영상 생활을 했습니다. 영상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왜 살았을까 하는 의문에 하루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사망했으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 때 덤으로 사는 인생,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 꿈꾸었던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라는 하늘의 국민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만이 전후 숭고한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통해 공사의 삶을 실천하고자 유명한 의원의 비서로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정무보좌관을 지내며 총선과 대선을 여러 차례 체험하면서 27년간 정치 역량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비굴하거나 정의 없지 못한 일에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국내 정치를 물론 미국 정치를 배우기 위해 97년 미국 대통령 선거 압도를 미국 공화당 후보 선거본부의 아시아 담당 지역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화당 압도를 대통령 후보와 함께 미국의 수십 개 주를 함께 다니면서 미국 정치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정치 현장에서 미국 정치의 힘의 원동력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는 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지지활동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바꿀 수 있다는 미국에서 온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미국 대선 정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1의 실천적 방법으로 제 고향 국민시민을 위해 1999년도 한의사와 친구학회 지기도와 함께 밝은 세상 봉사단을 결정해
농어촌 무료 순례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게 2003년 7월에 현일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병상을 마련하고 한의사 100명을 모시고 6박 7일간 6,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진료 봉사를 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하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도 봉사단이 꾸준한 발걸음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오느냐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정치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치란 함께 하면서 더 나아진다는 믿음과 확신이 소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는 진화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국민 정치를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저는 제 고향 국민을 위해 더 지나는 삶을 사고자 합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 쌈짬이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내려갈 때 되면 고향분들이 구미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도록 크게 힘써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분들이 간절한 그런 두 발을 걷어 붙이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위기에 처해 있는 제 고향 구미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구미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구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삼성과 LG 역시 이윤 창출의 새로운 수단에 따라 언제든지 구미를 떠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언제 떠날지 모를 이 불확실성에 구미 시민들은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구미 시민들의 불안함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구미의 실정입니다. 자칫 구미는 혁신도시, 임전의 뼈도시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선 삼성과 LG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겠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삼성, LG가 떠난 이후에 바로 구미의 미래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의 큰 장점인 기존의 전기전자 부품 산업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미를 전기전자 부품 속의 혁신 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혁신 단지로 지정되면 세계 혜택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관 연구소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미의 전기전자 부품 소재 혁신 산업단지, 포항의 조선철강 산업단지, 대전의 바이오 산업단지, 구미의 섬유 산업단지를 묶어서 동남권 최대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구미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구미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미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구미 발전에 대해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미 시민에 대한 무책임이다,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저승은 다릅니다. 앞으로 저는 구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장천면 상장면에 태어나 장천 초등학교를 거쳐 오산중학교와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먹고 살며 오랫동안 고향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 실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는 도농 도가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지를 함께 발전해서 구미가 성장해야 됩니다. 미국, 중국 등과 다양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 농민들 역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농민들의 불안함을 느껴주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구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에 초대형 농축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인천, 안동, 상주 등 인근 도시와 연계를 통해 농수산물 대형 유통망을 형성하여 구미 농촌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미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을 위해서 구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격상시켜서 구미를 농기계 임대 사업 시범지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영농장비들은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과 동시에 농가 개인 부채 탈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역 농기계 수리센터 그리고 판매센터 등과 연계해서 운영 관리해 나가면 농촌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 허송과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FTA 무역 이득 공유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하겠습니다. 구미 농기계 임대 사업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성공하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된 후 필요하면 저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농가를 살리는 중요한 국가 사업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미 시민 여러분, 지금 구미에서 살기 편하신가요? 또 일 마치고 가족들과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시는지, 우리 아이들은 방과후 어디에서 뛰어놀고 있습니까? 구미는 산업단지 생산 경제활동 규모에 비해서 고품질의 교육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미가 인문사회과학예술, 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구미를 명품 전인교육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구미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이들을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교육문화 체육 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격조 높은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구미의 예술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수건사업도 절대 가벼이 들이지 않겠습니다. 운동업계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선산업 종합복지 건립, 문성 문화복지에 관한 건립 문제, 운동상가 활성화 문제 등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불편을 지역 맞춤형 경제정책으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제가 구미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꼼꼼히 수첩에 적어둔 구미 시민들의 방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음으로 나눌 수 없이 구미 시민들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소속으로서 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겠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성우는 삼성 같은 초생이 될 것입니다.
27년간 쌓아온 정치적 역량과 방송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당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셔 5개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구미시 창조혁신 백인위원회를 발족하여 제가 직접 백인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백인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구미를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업 방안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제가 대표하는 정치는 공익인간 정치를 바탕으로 사람 냄새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구미 시민 여러분과 사람 냄새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인물 허성우 준비 끝났습니다. 저는 차기 정권 창출에 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차기 정권 창출에 반드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치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기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반드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가업을 완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야당에게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 시민 여러분, 금년은 대한민국이 그 언제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연영 핵심이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핵심이 저성장으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국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정부가 호전일치되어서 굳건하게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허성우가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서 위기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겠습니다. 저 허성우와 함께하면 반드시 더 나은 구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제 인물 허성우에게 희망을 걸어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이기 때문에 기자분들과 다소 시간이 잘 짧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드리고 또 모르는 것은 제가 또 더 공부해서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출마하시는 지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업은 이윤에 따라 움직인다 했는데 노성호 후보님께서는 LG 삼성이 떠나는 것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노성호 후보님께서는 LG 삼성이 국내에서 떠난다고 보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밝은 세상 봉사단의 구성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의 꿈을 키워왔다고 했는데 자료는 지금 2003년도 7월달에 현일고등학교에서 봉사한 거 외에는 밝은 봉사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길더라도 좀 이해적인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 LG가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이라는 것은 물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뚝을 섰더라도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평택과 수원으로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겠나 그런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LG는 다른 기업하고 다릅니다. 삼성과 LG의 모태는 구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공단을 만들면서 삼성과 LG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만큼은 구미를 쉽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이 기업과의 대화할 때는 때를 써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삼성과 LG는 늦출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고 또 떠날 이후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남겨놓고 떠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LG는 많은 시행을 받고 오늘의 삼성과 LG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을 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전세상 공사단을 600년 현일보다 했다는데 그 전 이후에도 계속 구미시 전 지역을 농촌 지역을 우리 경로당 단위로 계속 공사를 해왔습니다. 하는 도중에 고발권이 들어왔습니다. 한의사 쪽에서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한의사 고발이 입혀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였고요. 그 이름은 우리 그 회원들이 구미시에 등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저희 봉사단 이름으로 등록해서 그분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가 환원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출마 당시에는 공약이 9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9가지 중 새마을 관리를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 예를 들어 박정희 구미시, 박정희 초중고등학교, 또 박정희 건축을 해서 5가지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이번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공약에 관해서는 박정희 관련이 많이 배제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은 지금 진박이다 하다못해 그럼 지금 오늘 지금 기자회견 중에서 하시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약이 없어서 제가 묻는데 차후에는 나올 겁니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안에다 좀 준비해놨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질문을 돌아가면 잠깐만 제가 조금 이해를 좀. 혼자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경제가 지금 힘들고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후보님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 출마 후보자들이 다 국민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정조율 때나 상공에서 시정조율 때나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나 우리 시장을 통해서 매년 그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행위다. 그런데 가을 국민 경제가 힘들어질 때 지난 4년간 후보들은 왜 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도성 후보는 지난 4년간 뭐 했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또 지난 19대 선거에서 본선에 출마하시면서 6명 후보 중에서 도성 후보님께서는 3.36%, 2,212표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낙선하시죠.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노성호 후보님께서 31일 출마를 하시기 전에 본인을 포함해서 김탕 위원장과
단독 여론조사를 했고 또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장석준 후보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북 인터넷 뉴스가 언론까지 보완해놓해서 공정성 없는 여론조사 기사를 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김병호 후보가 선관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네, 발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방송에서 보수 패널로서 열심히 우리 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피땀 흘리면서 발바닥 불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꼴찌 하셨다고 지적을 해주니 정말 꼴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표도 감지 듣기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표가 김태환 선배하고 전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표 얻은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꼴찌는 1등을 못합니까? 꼴찌가 1등을 하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꼴찌가 1등하는 세상이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대만 나오면 다 1등 해야 됩니다. 서울대만 나오면 좋은 직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어젯밤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1월 21일 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최전방 내가 7사단에 있었고, 바로 옆 사단이 15사단입니다. 아버지, 1월 20일 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이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다시 전화 왔습니다. 3시간 있다가. 아버지, 10일만 군에 전역을 연기하겠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애도 좋은 학교 안 다닙니다. 아주 평범한 대학교 다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산업대학교 다니다가 캐나다로 가서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걔도 명문대학 안 나왔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국립대학에서 최고 국립대학에 다녔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에서 다녔고요. 지금은 그것도 부족해서 BCG라고, 여러분 BCG라고 들어본 거예요. 베니언 컴퍼니 컨설팅 회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더 끝나는데요. 제가 아니요. 제가 했는 질문은 제 말씀을 듣고 본선에서 최하위 나영문 후보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보를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잖아요.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요. 네. 그래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꼴찌에 대해서는 시비거지 마세요. 아니 어느 방송사 기자분이 아니, 조용하세요. 그 자, 기자회견 중에 그렇게 끼어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요. 아니,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기자. 조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김현호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핵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와 국민시선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위에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호 후보가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론조사가 10월 23일에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를 한다는 신고와 절차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지난 23일이 아니고 27, 28일이었습니다. 네, 날짜를 저희들이 그리고 이 부분은 26, 27일날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탓하면 됩니다. 두 번째, 12월 30일날 조사기관인 RM 리서치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익연
심의회 조사 결과를 등록했고 저는 또 12월 23일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 개요하고 결과에 대한 보도를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김연호 후보가 제게 또 다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수치로 이야기합니다. 그 수치를 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어이가 없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대꾸와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으면 구미선관위하고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고발하든 뭐 신고라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질문에서는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마치 뭐 저하고 공표함을 해서 이것이 마치 뭐 김장 후보하고 뭐 접전처럼 보이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왜 먼저 여론조사를 허수무으로 먼저 했어 오송 여론조사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상한 것다고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왜 또 세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다녀보니까 느끼면은 허수무 김태환 선배님 그리고 당석준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갖고 구미선관위, 중앙선관위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공정성이 있냐 없냐 했더니 공정성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거는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RM 리서치에서 초적정이라는 표현을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에다 그대로 결과를 갖고 그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갖다 줘서 이렇게 우리가 보도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관계없다. 단 여론조사 백데이터를 갖고 자기들이 24시간 분석해서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조하게 24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24시간 딱 기다리니까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그 자료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저는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킨 대로 했습니다. 올리고 그리고 혹시 또 모를 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제가 어린 허수무라는 게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연호 후보는 뭐 제가 그 안에는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곤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렌 리서치 그 김현 사장이 전화 와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호 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연호 후보가 이 뭐 미상에 마치 뭐 그접한 여론조사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의하니까 거기서 절대 그게 아니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그 조사기관 그 다음에 그 의뢰한 사람 친분이 밝혀져 있다. 그걸 확인했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어느 기자로부터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 보도를 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 그랬냐 고생했습니다. 나 때문에 피곤하게 만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RM 리서치 사장한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개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딱 어차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를 그때 적법한 절차라서 신고를 했고요. 또 그 신고를 격하였고 그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도 지역에서 언론사, 중앙에서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여론조사 또 개인 후보들도 여론조사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도 여론조사 했을 것인데 자기들이 잘 나오면 공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 없으면 공개 못하면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공개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 대통령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지금 뭐 언론에 이제 미상이라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리서치 회사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어떤 부분이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그 회의로 이렇게 이제 표명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표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리서치 회사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고, 그럼 호흡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안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사실 지금 하신 우리 김 기자님께서 사실 뭐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그 답을 사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김현호 후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역에 다니니까 마치 제가 뭐 되게 문제 있는 후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화도 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도 뭐 과거에 뭐 언론에 문담도 있고 해서 일단 언론중재위원회 심판 청구를 제소할 생각하고 있고요. 청구를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 가장 큰 모범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지금 현재 강구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들 보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남을 뭐 해치거나 아프게 하고 이런 생각 저는 없었고 오죽했으면 제가 공개하기 24시간 전에 제가 그 장석준 후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후보님 참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이걸 24시간 보면 공개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되면은 2등하고 3등 차이가 너무 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장 후보께서 경쟁이 있다고 판단해서 3번을 다른 돌려봤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번에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를 불이익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 장석준 후보가 대인은 대인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또 여론조사 잘 나오면 발표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러다가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장석준 후보는 역시 참 당당하고 신사스럽다. 저런 분들은 우리 진짜 정직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기다리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걸 보고 저도 그것을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오셨던 기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 풀어주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그게 기자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청이 드세요. 얼마든지 맡겠습니다. 왜? 맞아야지 단단해지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사람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아까 보십시오. 오다가 긴장해서 이렇게 다리도 줄려버리고 안 할때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지. 더 잘하니까 뭐 잘난 척하라고 오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제가 좀 잘못하면 채찍을 들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오셨지. 네 잘난 맛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아마 하라고 오신 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거 찍고 있는데 뉴스일본지 검경식 기자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에서 여론조사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꾸미는 도로복합 도시로서 농기계 인재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의 방법을 알아서 한중 FTA에 따른 무역 이득 공유금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에서 조금 탄소 섬유 소재에 대해서 더 불합리한 이 무역이 체결됐어요. 수출은 8%, 수입은 17.5%. 죄송합니다. 수입하고 수출하고. 수출이 8%, 수입이 17.5%.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는데 우리게 나가면은 그쪽에서 8%밖에 안 되는데 중국계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자꾸 헷갈리네. 아마 제가 참 이런 말씀 안 했어요. 혹시 이게 이제 한중 FTA가 체결되면은 농산품과 농산품의 이쪽에서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중 FTA 체결과를 자세한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역조 현상이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농가입니다. 농민들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뭐 어떤 대책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임금 갖고 1조 2천억이 지금 선대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 농가가 마음으로 좀 위안을 받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뭐 잘 몰라서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무역이득 공유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은 후보님께서 만들어내요. 그거는요. 이제 한중 FTA 체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 LG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다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너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득거려서 1조 2천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일종의 말하는 분담금인데 자유민주주의 체계 국가에서는 강제성을 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대기업들 플러스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피해보는 농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놓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갖고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만 하는지 이걸 어디다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꿈에서 먼저 그걸 제안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보고 그건 아이디어네. 돈 쓸 데가 없는데 여기다 써야 돼 우선적으로. 이러고 한 3, 4천 툭 떼서 받아가고 그걸로 전국 쪽 확대하면은 우리가 안 좋겠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걸 좀 이제 한번 그 정부하고 협상을 해볼 만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아까 들었는데 산업에서 불공정하게 FTA가 체결됐다면은 EU 후보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무역이든 공유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 잘하신데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건 그건 큰일 납니다. 정부가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말씀은 아니고 뭐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협상 내가 테이블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지 한중 FTA 체결됨으로 해서 가장 피해보는 것이 바로 이제 농가이기 때문에 그 농가 보호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건 사실 저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탄소 섬유 소재를 제공했는데 수출이나 수입이나 관세율이 같아야 되는데 관세율이 차별화 된다는 얘기죠. 이거에 그러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특히 이제 구미로 봐서는 불공정하게가 되는 거라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무역이득 공유금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 그리고 뭐 어쨌든 삼성 대기업에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좀 어쨌든 네. 국민일보 발행 이송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후보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 개인적인 흠이라든지 자기 지식을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자분들도 정말 질의할 준비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고 후보자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 공약 중에 자기 정권 창출에 열정을 나가시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제가 맞지 않느냐. 이 헌법을 개정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런 순수한 정치적 신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원 집중제형 정부가 저는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직선제에서 그냥 단임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여야가 함께 이 어떤 그 내각을 구성해서 끌고 갈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대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대선 끝나고 나면 자꾸 그 야당에서 불공정 시비를 자꾸 그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야당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다 국민이고 또 여당 지지했던 다 국민이 있고 단지 결과가 이제 당선과 뭐 낙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 집중제형 내각제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입니다. 물론 이건 제 소심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좀 합리적인 그런 구도가 안 됐나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공정위에서 최원호입니다. 여성 각 후보님들의 그 정책을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많이 내세워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성호 후보님께서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특별한 뭐 인연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거의 이제 4년 동안 보수 패널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진심으로 내 고향이 꿈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야당한테는 절대로 정책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 단지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권 출범하고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제게 추석하고 설적에 또 연휴 때 연하장 선물을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남들도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패널 20명하고 밥을 먹는데 얘기하다 그 문제가 나왔어요. 선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 어떤 그 패널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도왔는데 아직까지 선물 하나 보내더라고. 그래서 나 속으로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나만 받았네.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나는 받았네 이랬더니 또 사람들한테 긴장하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뭐 연합장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1년에 정부에 1000명한테만 선물을 보내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0명 안에 일단 대통령이 이 노트에 들어가 있구나 싶어서 이게 기분은 좋은데 대통령과 특별히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제가 총선한테 팔거나 그것을 그거를 통해서 억지로 없는 인연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빨간 넥타이가 노래 돋보이시는데 닭 때렸다는 뭐 의미는 있습니까? 네.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넥타이 10개를 갖고 왔는데 쭉 보다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니까 마이크 안 주시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요. 저 구미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네, 저 구미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학 박사 평론가 입장에서 그 지난 4년 동안 그 구미 가본 얘기할 건 없고요. 그 구미을 정치를 평가하신다면 그 몇 점을 주실 거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치 평론가 입장에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기 구미 후보자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 정치학 박사 평론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여기 있지만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론가 입장에서
점수를 얼마쯤 주실 건지. 이게 뭐 정치 자체를 계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면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몇 점이다 이러면 또 현재 또 국회의원이시고 또 지방 또 의원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점수가 몇 점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단지 제가 이제 지역 구석구석 다니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확실히 3분의 2가 넘었었다는 것은 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현재 구미 정책에서 굉장히 구미 시민들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는데 기자들이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오늘 아침에 시청의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각 입구에 불꽃던 층물이 있죠. 요거를 해당 공장에 아마 왼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변해라 말씀해 주신가요? 거기 공장에 우리 아사히 그라스 거기 부사장이 친구로 있습니다. 그 친구로 이야기는 뭐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제 정치적 신념을 보면 저도 그 현장에 뛰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조금 오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예비 후보자들도 또 그분들을 또 정치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뭐를 원하고 있고 또 왜 해고되고 이런 것은 아사히 그라스 우리 부사장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싶구나 생각이 듣고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 꿈이 시켜도 오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고 지금 빨간 날짜의 덕분에 아니고 정말로 제가 당선되면은 사실은 거기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일단 여기 좀 걸어보려고 직접 문제를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 이슈 현장에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찾아갈 겁니다. 그 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갑시다. 저기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 시간이 되시면 저 구미 충원탑을 들려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 가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 오늘 저를 지지해 주셔서 오신 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면 중원탑에서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 가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그쪽으로서 함께 오면서 아프신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잘 좀 써달라고. 여러분들 했죠, 제가. 축하드립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드린 건데, 그 구미 왕산허위 선생 아시죠? 네? 왕산허위. 네, 압니다. 예. 혹시 그쪽 그 문중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관련죠. 우리 허씨들은 다 한문중이네. 아, 한문중에. 네. 그러면 거기 자긍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제 1급 그 독립 지도자를 알고 있고, 지금 구미에는 구미 지역에 장진홍 의사가 있고, 그 의사 밑에 보면 박희강 선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그 왕산허위 기념관 보시면 알겠지만 잘 지어져 있어요. 수십억의 투자를 해서. 근데 지금 박희강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양기념사업관이 국비는 7억을 다 놓고, 그런데 도비도 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선형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만약 그거를 추진하고 나면은 다른 지역 그 독립운동가 후수들도 그 지어달라고 이제 요구가 나올까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부터 뭐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어쨌든 부터 따지는 취하고 우선 구매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적은 거기 여기 해주면 다른 지역도 다 해준다. 아니 구미 시비로 다른 지역 해줍니까? 우리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시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그쪽 시에다 맡기라.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돼요. 그러면 저 왕산 허위 문중하고 지금 이제 촌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그거는 사실 제가 못 따져봤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차가 무슨 반지를 몰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일 날 올라갈 거죠. 그래도 들을 때는 열나지. 열나도 그걸 아니 기자들하고 대화하는데 그거 뭐라고 했어? 말을 안 했잖아. 열나지. 그래 열나지. 그래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좀 이제 난해한 질문도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질 못하고 막 할 수가 있잖아. 저는 그래? 그 당시에 의료봉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열받지. 그래, 열받지. 발이 부러뜨는데 같이 봉사한다고 갑을 관계없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실체가 없다고 해서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현일 정부에서야 6박 7일 동안에 체육관 개관하기도 전입니다. 그때 우리 허 박사님하고 한의사 친구사 100명 교대 사랑 실은 그 교통봉사대 그분들 갖다 자기들이 솔선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다 실어나르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열받죠. 원래 정치할 때는 옛날에 그런 걸 딱 끄집어내서 증명하는 게 의무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 비하가 아니라 증명을 바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남 그거 저거를 꼭 꺼내갖고 꼭 희집어 파야지 돼? 그냥 좋은 소리로 해갖고 앞으로 있잖아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발전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되지. 지난 거 자꾸 꺼내갖고 얘기해. 네, 뭐 그것도 맞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좋은 거 얘기해야 돼. 그래 선거 끝나고 나면은 꼭 있잖아 뭐 그 옛날 잘못된 거 그 얘기하는 거 난 참 듣기 싫어요. 그럼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저요? 예. 구미 해평에서 온 김은자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 후보 예비 후보하고는 어떤? 저는요 그냥 패널로 나오시는 프로에 대해서 아주 이제 뜻깊게 봐갖고 저는 아무 적도 없어요. 팬이시구나. 네. 그냥 우리 허성우 그분이 국회의원 나오신다 하길래 방송에서 많이 뵌 분이거든. 그치. 방송에서 뵌 분이라서 제가 막 열렬히 그럼 평소에 방송을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가요? 저는 보수.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구미야 뭐 보수 일색이고 90%가 보수인데. 저는 보수 완전히 저 보수 골수입니다. 특히 그러면 저 허성호 예비원님이 방송에 했던 말 중에 인상이 남는 말이 있는가요? 인상이 남는 거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얘기. 협조, 긍정적인 협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 순국 선언에 대한 묵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허성우 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그래 웃어야 사진이 잘 나오거든. 그럼 허당인데 얘. 그럼 허당인데. 허당당. 구미에 구호 선정하겠습니다. 따라주십시오. 세 분만. 바꾸자. 구미에 뭐 천여 총각도 결혼하면 막 1억씩 준다. 이쪽에서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시죠. 여성분들 앞쪽으로 좀 그래 주시고 키 크신 분 뒤로 좀 올라가죠. 키 작은데. 구미에 좀 잘생긴 사람이 다 왔네.
저 우리 빨리 kun분 조금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빨리 오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분 눈 감았을 때 찍었어요. 아니 부자신 분들인데. 뭘 찾았어? 많이 오시는데. 냉큼 옷이 한 카트합니다. 키냐가 이렇게 앞에 서요, 여기. 누군데 앞에서? 저 뒤에 한 번 더 오신다. 잠깐만요. 사회자도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바짝 붙어. 너 붙어야 된다. 너 붙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잠깐만 저분 꼭 오셔야 돼. 꼭 오셔야 된다, 저는.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기다리고 있어. 빨리 못 간다. 빨리 못 간다고 전해.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저 사람인데. 자 박수로 주인공 제일 늦게 옵니다. 박수. 앞으로 자리 비워놨다. 자리 비워놨어. 아까들 속에 있대요.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고. 열로. 화이팅. 화이팅 한번 화이팅 시원하게 혹시 모르니까. 자 화이팅. 화이팅. 아, 손실이야.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1월 23일 날 신동에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5층짜리 건물에 저희 아마 그림이 붙을 겁니다. 그날 2시에 개소식을 하는데 뭐 특별하게 차리고 그러지 못하면 왜냐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근데 그날 아마 뭐 서울에서도 뭐 패널들도 모시고 또 현재까지는 그 전원주 우리 누님이 꼭 저보고 참여하겠다고 하시는데 오시면 그날 또 전원주 누님하고 사진 좀 찍고 또 탤런트 뭐 한동안 올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오시면 그 특유의 웃음을 한번 짓어주려 하니까. 자, 우리 오늘 다 오셨는데요. 당선을 또 축하하는 그런 이 자리이기도 한데 허성우라고 3번 외치고 그래가 식상합니다. 제가 허성우라고 딱 하면은 허성우 3번 합니다. 그런 거 딱 맞아 들어줘요. 허성우! 자, 준비! 허성우 하면은 허성우 알겠습니다. 세번 합니다. 자, 준비! 허성우! 됐습니다.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야.
들어오세요. 예. 정면으로. 아. 예. 앞줄에서 고 하시고 나머지는 뒷줄로 이송희 기사님 온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누구? 이송희.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쪽에 좀 비켜보세요. 아이고 이거 잠깐. 기다려보죠. 들어왔네? 들어오네. 분양하는 거 한번 다시 하는 거. 아니, 행수만 주세요. 분양. 좀 비켜줘야 사진이. 찍은 거. 이거 같이, 한 번 찍고 같이 한번 찍어요. 허수구나 그 잠바 입으면 안 되나? 괜찮아?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데는 그런 거 안 입고 오는 게 나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난 장갑 안 사주면 안 찍기로 했어요. 내가 손이 시려가지고. 들어와. 그건 아닌데. 자들이 여기다 가면. 아, 그렇습니까?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서서 중간에 그래야. 예. 자,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빨간 옷 중간에 끼워서 아니 이쪽으로 넣으시고 고개. 그래. 빨간 옷이 제일 사진이 잘 나오거든. 자. 근데 폼을 안 잡아 보이소. 전부 다 너무 뭐 이렇게 경직됐나? 경직됐다. 앞쪽으로 와주세요. 자, 헤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